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을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성의 법칙. 여러분들, 상호성의 법칙 언제 사용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꼭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공의 법칙에 보면은 나폴레온 힐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뭡니까? 매우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죠.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인 거죠.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협력하려면 먼저 자금, 도움이나 호의를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음료라든지 아니면 사탕이라든지 이는 직장, 인간관계, 네트워킹 등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꼭 먼저 실천 한번 해보세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실이나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겸허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중심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확증 편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를 가끔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나를 매우 현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고요. 하지만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좀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 잘 기억하세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정의 보겠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높은 경우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생겨서 실제로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교육학에서 쓰죠.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요거는 제대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매우 좋은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즉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면은 그들은 더 나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나 자녀에게 격려와 칭찬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기억하세요. 손실 회피 본능, 손실 회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데 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을 설득할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그 행동을 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인간관계에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미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러링이라는 단어의 원리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투, 제스처, 태도를 미묘하게 따라하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나 데이트, 또 협상 등에서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고 반감을 갖지 않거든요. 6번째,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대2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20% 활동, 나의 20% 활동에 집중하는 거죠. 2025년 비전보드 만드셨나요? 네, 비전보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목표,
네, 그 목표에 8대1을 사용을 해서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지 부조화를 우리 뇌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그가 말하는 신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예를 남자친구랑 헤어진 여자 내담자가 있는데 그 여자 내담자 남자친구랑 다시 화해해서 재결합하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담사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한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나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신을 어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나 후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판매, 이력서 작성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평판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오늘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활용하면서 더 많이 알아차렸죠. 자, 앞으로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 심리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학 용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